외로움은 사람을 깊고 좁은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혼자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누구라도 손을 뻗어 이 외로움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혼자, 계속 혼자 있다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바닥 끝까지 닿고 말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마저 등에 닿지 않습니다. 바닥이라도 있다면, 바닥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다면 언젠간 끝난다는 생각에 한숨 돌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외로움은 남의 힘을 빌려야 벗어날 수 있어요. 애초에 외로움이라는 게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외로울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순 없습니다. 나도 내 외로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딱딱 맞춰 나타나 주길 바라는 건 기적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쓸쓸한 이 마음을 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해요. 외로움은 하늘에서 한 번에 쾅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조금씩 퍼지며 나를 갉아먹는 독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완전히 퍼지기 전에 잘만 막는다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압해야 해요. 보통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외로움의 1차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달래줄 사람은 어디 있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은 길게 늘어섰는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부른다고 달려올 사람은 또 누구일까? 이런 기분에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연락해 보신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외로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문제는 누구와도 시간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일이 있든 발벗고 달려와 주는 사람만이 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매일 각자의 일정이 있고 각자의 피곤함이 있어요. 그걸 무릅쓰고 달려와 준다면야 고맙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속단해버리는 것은 살짝 벌어진 외로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오늘 하루 없을 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도 외면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행동요법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외로움의 침투력은 어마어마해서 잠시만 방심해도 굉장히 깊게 퍼져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 바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외부의 자극을 계속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외로움이 퍼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몸을 맡겨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날 던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른 생각을 밀어넣으세요.
외로움아, 너는 여기 들어올 틈이 없다.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라. 나는 혼자서도 바쁘다. 바빠서 너랑 놀아줄 틈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되뇌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이 정도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외로움이 부활에 부활을 거듭해 마지막 묵직한 한 방으로 나를 삼키려 듭니다. 뭐, 다 했니? 그래도 외롭지? 외롭잖아. 여기서 많이들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마지막 한 방을 버텨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든 떨치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굴복하는 느낌. 이만큼 퍼진 외로움은 단지 외면하고 부정하는 방법만으로는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목구멍에 손을 넣어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잘근잘근 소화시켜서 배설해야만 합니다. 외로움을 쫓아내기 위해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조용한 공간에 나와 외로움 단 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외로움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만든 요인은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결국 외로움을 만들어낸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도 내 마음에 있죠. 외로움이 주는 무게감을 느끼며 나에게 하나씩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외로울까?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나?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을까? 무엇을 채우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까? 외롭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복잡한 감정들을 외로움이라는 감정 하나로 퉁치려는 것은 아닐까? 이 외로움을 눈물로 배출하려면 몇 리터쯤 흘려야 될까? 혹은 한숨으로 뱉어내려면 얼마나 푸푸 소리를 내야 할까? 이놈의 외로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엔 나와 외로움 단 둘뿐이니 감추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의 이유들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이 과정이 내가 외로움에 마냥 잡아먹히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외로움도 결국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와 서운함 따위의 감정을 떨쳐냈던 것처럼 이 또한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상처를 누군가가 꿰매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과다출혈이 생깁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지혈을 해둔다면 출혈은 막고 누군가가 나타나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쫓아내고 밟고 마주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길만 기다린다면 외로움은 그 틈에 나를 잡아먹으려 할 테니까요. 다른 이의 힘을 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괴롭히는 동시에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네? 무슨 소리냐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함은 사회에서 갖가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동시에 사회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고통은 엄청나지만 인간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또한 엄청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을 느끼잖아요. 인간관계가 고민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어떤 인간관계가 너무도 스트레스여서 벗어나고 싶을 때와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싶을 때죠. 모든 분야에서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만큼은 시작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시작을 어떻게 맺고 계신가요?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걸 매번 어려워했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얼굴이 잘 빨개집니다. 누가 봐도 빨개졌다는 상태를 알 수 있을 만큼이요. 어렸을 땐 그게 정말 창피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 그걸로 많이 놀리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뭐 그리 웃긴 일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무언가를 같이 할 때면 어김없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게 어떤 질문을 해오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먼저 말을 뱉어놓고 빨개질 때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의 생물학적 원리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낯선 사람과 있을 때면 저는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썼습니다. 내 첫인상이 안 좋으면 어쩌지? 자주 봤던 사람이라면 잠깐 실언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텐데 혹시 저 사람은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괜스레 오해 사는 건 싫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미친 친화력의 소유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의 DNA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렇게 살면 인생 참 편하겠다 싶은 거 있죠. 나도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니 애초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몇 번 만나야 관계란 것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또 먼저 자리를 만들자니 이것저것 신경에 쓰여서 선뜻 주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참을 사교성 좋은, 친화력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엄청 잘생긴 예쁜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번 생에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 수 없이 저는 비교적 한정된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사교성 좋은 친구의 SNS를 보면 어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아, 쟤는 몸이 두 개인 것 같은 느낌이다. 나와는 그릇이 다르구나 싶더군요. 아, 그릇. 그래, 용량이 다르네. 그릇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처럼 우리는 용량이 다른 거야. 생각해보면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두고 서로의 우월성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큰 그릇은 카레를 담기 좋고 작은 그릇은 콩자반을 담기에 좋은 것이지 둘 중 어떤 게 더 좋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요. 잘생기고 예쁜 건 부러워할 수 있지만 각자가 가진 인간관계의 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러워할 필요는 굳이 없겠구나. 누구는 인간관계의 그릇이 커서 많은 관계를 쉽게 담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가득 찬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처럼 인간관계의 그릇이 비교적 작은 사람은 애초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작았던 것뿐이랄까요? 그래서 쉽게 담지 못하고 조금만 담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얻고 친화력이 뿜뿜 상승한다고 한들 애초에 타고난 인간관계 그릇이 작은데 많이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매번 흘러넘쳐 어떻게 닦아야 하나 괜한 걱정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릇의 용량이 작더라도 그게 내가 앞으로 가지고 살아갈 그릇인가 봅니다. 지금 딱 적당히 담겨 있는 내 그릇이 비워지지 않게만 잘 살아야겠습니다.